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아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나이도 이제 75세가 되었네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식에 대한 애정과 희생은 모든 부모가 느끼는 감정이지만, 제가 겪은 일은 조금 특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농사를 지으며 소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막 30대 초반이었고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지만 아들은 제게 삶의 이유가 되었고 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밝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작은 시골 학교에서도 늘 우등생이었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동네 어르신들은 항상 아들을 보며 저 아이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도 잘 키우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농사일은 고되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주기 위해 저는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집신을 엮었습니다. 힘들고 피곤한 날도 많았지만 아들이 저를 향해 웃으며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모든 피로가 씻겨나갔습니다.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저는 50대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들은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저는 더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고등학교 생활도 순조로웠습니다. 아들은 학업에 충실했고 학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더 큰 세상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농사일과 부업을 병행하며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함께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저를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너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바람이야. 건강하게 잘 지내기만 하면 돼. 서울로 떠난 아들은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아들은 학업에 충실하며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점점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나중에는 사업 자금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돈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종종 돈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나중엔 사업 자금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항상 아들을 믿고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하면서요. 하지만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아들이 절대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아들이 서울로 떠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아들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아들은 학업에 충실했고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아들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점점 저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대학 생활이 비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해서 아들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농사일을 하고 번 돈을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요구는 점점 더 빈번해졌어요. 처음에는 학비와 생활비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던 아들은 이제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낌없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사업 자금을 요구했을 때 저는 그의 열정과 의지를 믿었습니다. 아들은 사업 계획을 세세히 설명하며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 설득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자신이 얼마나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지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어요. 아들의 눈에는 열정이 가득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지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돈을 모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제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이 예상만큼 잘 풀리지 않는다며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꿈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돈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농사일과 부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모두 털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아들은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했어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저의 생활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매번 아들이 돈을 요구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정말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항상 간절한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고 저는 그를 믿기로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돈을 보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지만 나중에는 몇백만 원까지 요구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힘들게 번 돈을 모두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아들을 위한 지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농사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갈고 저녁에는 청소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지쳐갔고 나이는 점점 들어갔습니다. 저도 이제 7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심각한 허리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는 저에게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위한 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더 이상은 못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들은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자주 돈을 필요로 하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큰 결정을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아들은 미안하다며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며 돈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고 또다시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들은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매번 돈을 보낼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고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깊었고 아들의 요청을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집에 찾아와 저에게 소리치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정말 못 도와주겠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엄마 안 봐. 아들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그 후로는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더 이상 아들에게 휘둘릴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았고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부모의 사랑은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의 책임감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한 희생이 그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저를 위해 그리고 아들이 스스로 서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저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아들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더 컸습니다.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연락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저 아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제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소식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로부터 아들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연락조차 받지 못한 채 아들이 결혼한 사실이 서운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몇 년 동안 저는 아들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갑작스럽게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아들은 조금 피곤해 보였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나 결혼했어요. 몇 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내 이름은 지혜예요. 아주 착하고 예심 많은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엄마처럼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서요. 저는 놀란 마음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엄마를 뵙고 싶어 했는데 내가 계속 미뤘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엄마한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를 뵐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엄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그리고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한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엄마 얼굴을 뵐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늘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지지해줬어요. 지혜는 처음부터 엄마를 찾아뵈어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다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지혜는 끊임없이 저를 설득했어요. 그녀는 매일 저에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엄마라는 존재가 자식인 저를 어떤 마음으로 키우셨는지를 말하면서 엄마의 사랑을 알게 해줬어요. 지혜는 항상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격려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나는 알아요. 당신은 그럴 능력이 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아들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는 항상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고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녀는 나에게 진정한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었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엄마를 찾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 덕분에 저는 엄마를 뵙고 진심으로 사과할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지혜 덕분이에요. 정말 많이 늦었지만 엄마께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돈 좀 주세요. 이번에는 사업 자금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해요. 저는 결혼 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도와주세요, 엄마. 저는 아들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시 돈을 보내주면 이전과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가족을 위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정말 못 도와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고마워요, 엄마. 이번에는 꼭 갚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번에는 진심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아들은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들의 요구는 점점 더 빈번해졌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집에 찾아와 저에게 소리치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정말 못 도와주겠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그 후로는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더 이상 아들에게 휘둘릴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았고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아들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더 컸습니다.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로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농사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 모임에도 참여하고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들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항상 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로부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문자에는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하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많은 실수를 했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지고 싶어요. 엄마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문자를 보고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또다시 저를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깊었고 저는 아들의 진심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아들은 아내와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아들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이제야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얼마 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장모님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 동안 저희는 정말 많은 후회를 했어요. 저도 아내도 더 많이 찾아뵙고 더 많이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나 후회스러워요. 저는 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그동안 엄마에게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나에게 보내준 돈도 그 마음도 당연하게 여겼던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아들은 제 손을 더욱 꽉 잡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를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질게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했던 모든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엄마에게 더 많이 찾아뵙고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엄마가 외롭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을게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리고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를 돌볼게요. 엄마가 평생 나를 돌봐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아들. 너 마음을 받아들일게. 이제부터는 우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저희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진심으로 변했고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아들은 저에게 더 많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를 도와주며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날들, 그것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위안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달리 진지하게 제 말을 듣고 제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며느리도 그런 아들을 따르며 저를 공경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고 동네 산책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손을 잡고 엄마, 이제 제가 잘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자주 저를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저는 조금씩 아들의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으로서의 정이 쌓여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 주었고 저는 그들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진정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성인으로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큰 행복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아들의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그를 나쁜 길로 인도할 뻔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자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저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와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이해하고 그의 곁에서 함께 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의 곁에서 정신적인 지지와
사랑을 주기로 했어요. 이제 아들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며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큰 자부심과 행복을 느낍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다시 한 가족으로서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저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들의 순수한 웃음과 제잘거림은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큰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이야기들을 듣고 제가 가르쳐주는 작은 것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시골 생활의 지혜와 사랑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기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도 이제는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저는 점점 더 건강이 약해졌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아. 하지만 우리 가족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아들, 며느리,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 모두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어. 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는 니들이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해. 아들은 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엄마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을게요. 앞으로도 엄마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야. 자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바로잡아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 나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어.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책임감 있게 살아가길 바래. 그리고 항상 서로를 믿고 지지해줘. 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였음을 느꼈어요. 이제는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며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저에게 준 사랑과 행복을 되돌려주고 싶어요.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보고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사랑이 자식을 망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해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마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식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야 해요. 저는 아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놓친 것들도 많았습니다.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고 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의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자립심을 잃게 만들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때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그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망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에도 그들의 곁에서 지지해 주되 그들이 그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그로 인해 그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잊지 말고 항상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순간 그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잃게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부모님이 주신 사랑을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 모두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사랑과 이해를 나누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김미려입니다. 저는 재작년까지 일했어요. 그동안 바쁘게 살다 보니 여행은 자식들이 어렸을 때 말고는 가본 적이 없네요. 40년 넘게 한가게에서 장사하다가 은퇴했어요. 주말에도 매일 일해야 했고 휴가는 꿈도 못 꿨어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가끔 가족여행을 다녀왔지만 그것도 길어야 당일치기였죠. 은퇴 후에야 비로소 여유가 생겼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여행을 다녀볼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여행이라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여행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 여름 큰아들이 제안했어요. 어머니, 우리 모두 함께 강원도 여행 다녀오면 어떨까요? 처음엔 정말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라 얼마나 설렜던지 몰라요. 그날 저녁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옷가지며 약이며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챙겼죠. 드디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잠도 설쳤답니다. 여행 당일 아침 일찍 자식들이 절 데리러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손주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여행 가요. 하고 외치는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절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차에 올라타면서 이번 여행은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드디어 나도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요. 아침 일찍 설악산 등반, 점심 후 속초 해변, 저녁엔 정동진 일출 구경. 이 나이에 그렇게 움직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처음엔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설악산에 도착하자마자 자식들은 신이 나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천천히 오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큰아들이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저도 따라 올랐지만 얼마 가지 못해 숨이 가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잠깐 쉬어갈까? 저는 겨우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한참 앞서가고 있었죠. 할머니, 빨리 와요. 저기 정상이 보여요. 손주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제 나이를 실감했답니다. 중간에 쉬어가자고 했지만 자식들은 정상을 보겠다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결국 저는 중간 지점에서 혼자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죠. 내가 왜 이 여행을 왔을까? 점심 식사 후 속초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모래사장을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어요. 해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너무 지저분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둘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구나. 저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사실 화장실이 급했어요. 결국 근처 카페에 들어가 음료를 시켜 화장실을 사용했죠. 그때 느낀 불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녁에는 정동진으로 향했습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내일 아침 4시에 출발해요. 일출이 정말 아름답대요. 막내딸이 신나서 말했죠. 하지만 저는 첫날부터 너무 지쳐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하구나. 나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제 말에 자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들의 실망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결국 자식들은 저를 숙소에 두고 그들끼리 일출을 보러 갔어요. 혼자 남은 숙소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가족여행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답니다. 이렇게 여행 첫날부터 저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죠. 가족여행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특히 나이 든 부모와 젊은 자식들의 체력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답니다. 둘째 날도 비슷했어요. 아침부터 남이섬으로 향했는데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멀미가 나서 고생했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워서
눈을 감고 있어야 했죠.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이섬에 도착해서도 멀미 때문에 한동안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어요. 가족들은 저를 걱정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죠.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으로는 닭갈비를 먹었는데 너무 맵고 자극적이어서 위장이 쓰렸어요. 하지만 모두가 맛있게 먹는 모습에 저만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죠.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 입 더 드세요. 둘째 아들이 권했지만 저는 겨우 한두 입 먹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오후에는 강릉 경포대로 갔어요. 날씨가 무척 더워서 힘들었지만 손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할머니 저기 봐요. 연꽃이 피었어요. 손주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잠시 피로를 잊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웃음도 잠시 걷는 내내 무릎이 아파서 괴로웠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마치 누군가가 밤새 저를 두들긴 것 같았죠. 하지만 자식들과 손주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 지었죠. 힘들어도 괜찮아. 가족들이 행복하니까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두들 즐거웠다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추억 만들었죠? 큰아들이 물었을 때 저도 겉으로는 즐거웠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시는 이런 여행은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가족들의 즐거움을 망치고 싶지 않아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안타까웠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생각했어요. 역시 나이 들면 조용히 쉬는 게 최고야. 익숙한 내 방을 보니 안도감이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자식들이 좋은 마음으로 계획한 여행인데 제가 즐겁지 않아 하는 것 같아 죄송했거든요. 그날 밤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여행 제안이 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거절하자니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 같고 같이 가자니 제 건강이 걱정되고 그 고민 속에서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첫 번째 가족여행은 끝이 났어요. 가족들에게는 좋은 추억이 되었겠지만 저에게는 힘든 경험이었답니다. 첫 번째 여행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엔 달라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엔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부터가 저에겐 큰 도전이었어요. 이착륙 때마다 귀가 먹먹하고 어지러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딸아이가 물었죠. 그럼 걱정 말거라. 저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번에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이륙할 때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고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손주들은 신나서 창밖을 구경하는데 저는 눈을 꼭 감고 있었죠. 스튜어디스가 다가와 괜찮으세요? 물었을 때 겨우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비행 중에도 계속 불편했어요. 좁은 좌석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고 어지러웠어요.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착륙할 때는 더 힘들었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고 머리가 아파왔죠. 어머니, 이제 곧 도착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큰아들이 위로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강한 바람이 불어 모자가 날아갈 뻔했죠. 제주도의 유명한 바람을 실감했답니다. 어머니, 우리 숙소부터 가볼까요? 둘째 아들이 제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히 그때는 그냥 누워서 쉬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니 그럴 수도 없었죠. 숙소로 가는 길에 자식들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우리 내일은 올레길 가보자. 아니야, 맛집 투어를 해야지. 서핑도 해봐야 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내가 과연 저 일정을 따라갈 수 있을까?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여행도 강원도처럼 될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죠. 하지만 그때는 아직 희망이 있었어요. 아니야, 이번엔 다를 거야. 우리 가족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을 위해 기도했어요. 제발 내일은 좋은 날이 되기를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저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 될지. 첫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모두들 설레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올레길이 정말 아름답대요. 큰 며느리가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그래, 기대되는구나. 저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출발하기 전 큰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니, 걷기 힘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중간에 쉬어가면서 천천히 가요.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올레길에 도착하자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푸른 바다와 녹색 들판, 돌담길이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멋졌죠. 처음엔 천천히 걸으며 경치를 감상했어요. 어머니, 저기 보세요. 저 바다 색깔이 정말 예뻐요. 큰 며느리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저도 감탄사를 내뱉었죠.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무릎에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참을만 했지만 점점 심해졌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큰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가보자. 저는 애써 미소 지었죠. 하지만 30분 후 더 이상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어요. 결국 멈춰섰죠. 미안하구나. 나는 좀 쉬어야겠어. 저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여기 벤치에서 쉬세요. 큰 며느리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가족들은 주변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내가 족속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니, 더 가실 수 있겠어요? 30분 정도 쉰 후 큰아들이 물었어요. 글쎄,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너희끼리 더 구경하고 와라. 저는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긴 좀. 큰 며느리가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 여기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으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어서 다녀오렴. 저는 그들을 안심시켰죠.
결국 가족들은 더 앞으로 가기로 했고 저는 벤치에 혼자 남았어요.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죠. 혼자 앉아 있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가족여행인데 함께 즐기지 못해 미안하다. 등등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1시간 후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의 얼굴엔 즐거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죠. 어머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큰 며느리가 말했어요. 다행이구나. 너희가 즐거웠다니 나도 기쁘다. 저는 애써 미소 지었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무릎 통증은 더 심해졌어요. 걸음을 뗄 때마다 아팠죠. 하지만 가족들에게 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참았어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었죠.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큰아들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저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많이 아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숙소에만 있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가족들이 즐거워하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답니다. 이번 여행이 저에게는 생각보다 더 큰 도전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둘째 날, 둘째가 제주 맛집 투어를 제안했어요. 어머니, 제주 흑돼지랑 해산물 먹으러 가요. 제가 좋은 곳을 알아뒀어요. 그래. 어떤 곳인데? 저도 관심이 생겼죠. 해안가에 있는 식당인데 바다를 보면서 신선한 흑돼지를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무릎이 아팠지만 자식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동의했어요. 그래, 가보자꾸나. 나도 제주 흑돼지가 궁금하구나. 식당에 도착하니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 숨이 가빴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둘째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괜찮아. 이제 앉으니 좀 나아지는구나. 주문한 흑돼지가 나왔을 때 모두들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제 앞에 놓인 고기를 보니 90% 이상이 비계뿐이었죠. 어머니,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둘째가 신나서 말했어요. 저는 한 입 먹어봤지만 기름진 맛에 속이 거북해졌어요. 더 이상 먹기 힘들었죠. 어머니, 맛이 어떠세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그래, 맛있구나.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자식들의 즐거운 모습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먹지 못하는 저를 보고 둘째가 눈치를 챘어요.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세요? 다른 걸 시켜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단다. 너희들 맛있게 먹으렴. 결국 저는 밥과 국으로 식사를 대신했어요. 자식들이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며 나만 즐기지 못해 아쉽지만 그래도 함께 있어 좋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셋째 날 딸이 서핑을 하러 가자고 했죠. 저희랑 해변에 가요. 서핑은 안 하셔도 돼요. 해변에서 구경이라도 하세요. 맞아요. 바다 구경하면서 시원한 바닷바람 쐬면 좋잖아요. 첫째도 거들었죠. 잠시 망설였어요. 바다를 보고 싶긴 했거든요. 하지만 강한 햇볕과 모래바람이 걱정돼서 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고맙다 얘들아. 하지만 나는 피부가 약해서
햇볕을 많이 받으면 안 돼. 너희끼리 재미있게 놀다 오렴. 저희 때문에 계속 혼자 계시게 해서 죄송해요. 딸아이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가 즐겁게 노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그렇게 또 다시 혼자 남겨졌어요. 숙소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낯선 환경에서의 적적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내가 왜 이 여행에 왔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가끔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와 근황을 물었어요. 어머니, 잘 쉬고 계세요? 하지만 저는 그저 그래, 잘 쉬고 있다. 라고만 대답했죠. 제 마음속 쓸쓸함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들의 즐거운 여행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날부터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무릎 통증에 허리까지 아파오기 시작했거든요. 거기다 제주도의 강한 바람과 습한 날씨는 제 관절염을 더 심하게 만들었어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어가며 겨우 버텼답니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번 여행이 나에겐 너무 힘들었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집에 도착해서야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이번 여행이 나에겐 너무 힘들었단다. 너희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고 몸도 아프고. 자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저희가 몰라봐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어머니 건강을 더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가족과의 여행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자식들에게 말해야 할지, 그게 제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야말로 잘 될 거예요, 어머니. 자식들의 말에 또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엔 부산 여행이었죠. 지난 2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엔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설렘과 동시에 불안함도 느꼈답니다. 이번엔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걱정이 떠나지 않았어요. 지난 여행들의 힘들었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자식들은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설렘과 기대가 느껴졌죠. 저도 그 모습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뜨거운 모래사장, 복잡한 자갈치 시장, 가파른 감천문화마을. 모두 저에겐 힘든 장소였어요. 첫날 우리는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향했어요. 손주들은 신나서 달려갔지만 저는 그 뜨거운 모래를 밟는 순간 발바닥이 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기 파라솔 아래로 가세요. 큰 며느리가 걱정스레 말했죠. 결국 저는 그늘 아래 앉아 멀리서 가족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으니 마음은 편안해졌지만 가족들과 함께 즐기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손주들이 모래성을 만들고 자식들이 해변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둘째 날은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지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죠. 사람들에게 밀리고 부딪히면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어머니, 제 팔을 잡으세요. 첫째가 도와주려 했지만 그래도 불안하고 피곤했답니다. 게다가 생선 비린내와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두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딸아이가 물었을 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숙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자식들은 신선한 해산물을 구경하며 즐거워했지만 저에겐 그저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들의 즐거운 모습을 망치고 싶지 않아 참았지만 점점 더 지쳐갔죠. 셋째 날 감천문화마을로 향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예쁘다고 들었지만 가파른 언덕길은 저에겐 너무 큰 도전이었어요.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빠졌고 무릎은 아파오기 시작했죠. 어머니,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둘째 아들이 걱정스레 말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겨우 정상까지 올라갔답니다. 경치는 아름다웠지만 그 순간 느낀 피로감과 통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정상에 도착해서 부산 전경을 내려다보며 잠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와야 했죠.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무릎이 아파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답니다. 숙소로 돌아와 쉬고 있을 때 자식들이 모여 앉아 내일 일정을 의논하더라고요. 태종대도 가보고 광안대교도 보러 가요. 하는 말들이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얘들아, 제가 입을 열자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나는 내일부터 숙소에서 쉬마. 너희끼리 다녀오렴. 자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리하셨나요? 저는 그제서야 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지난 며칠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런 여행이 제게는 얼마나 버거운지를 말이에요. 자식들은 미안해하며 저를 걱정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의 표정도 보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몸 상태를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큰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란다. 내가 나이 들어서 그렇지. 저는 그들을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남은 이틀 동안 저는 숙소에서 조용히 쉬었어요. TV도 보고 창밖 풍경도 구경하며 나름의 휴식을 취했죠. 가끔 자식들이 돌아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걸 들으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여행에서 소외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나도 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부산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여행의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앞으로 제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 같아요. 3번의 가족여행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식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저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요. 물론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생활 리듬과 취향이 너무 다르더군요.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따라가기엔 제가 너무 늙었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여행들을 돌이켜보았죠.
강원도의 빡빡한 일정, 제주도의 힘든 활동들, 부산의 복잡한 거리, 모두 저에겐 즐거움보다는 고통으로 남아 있었어요. 자식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제가 느꼈던 불편함과 소외감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힘들어한 이유는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과 취향이 너무 달랐던 거죠. 자식들은 활동적이고 모험을 좋아하지만 저는 조용히 쉬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젊은 시절엔 저도 그들처럼 활기찼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조용한 산책, 편안한 대화, 느긋한 식사. 이런 것들이 제게는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자식들과는 여행을 가지 않기로 말이에요. 대신 명절이나 기념일에 잠깐 만나 식사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여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슴이 무거워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더라고요. 자식들이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고민 끝에 자식들을 불러 모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제 결심을 이야기했죠.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앞으로는 너희와 함께 여행을 가지 않기로 했단다.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엄마는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 하지만 여행은 우리 모두에게 즐거워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힘들어하면 너희도 마음 편히 즐기지 못할 거야. 처음에는 자식들도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제 진심을 들으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몰라봐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어머니의 편안함을 더 생각하겠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란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만남은 조금 달라졌어요. 긴 여행 대신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죠. 여유롭고 편안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자식들의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그들의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방식대로의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어요. 나이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하는 것 같아요. 그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이제는 저 혼자만의 여행을 즐깁니다. 조용한 템플스테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의 휴양. 제 페이스대로 천천히 즐기는 여행이 좋더라고요. 자식들과의 여행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바로 혼자만의 여행이죠. 처음에는 겁도 나고 걱정도 됐지만 한번 시작하니 이렇게 좋은 게 없더라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강원도의 한절이었어요. 2박 3일 템플스테이였죠.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하고 스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고요한 산사에서 보낸 시간은 제 마음을 맑게 해주었답니다. 절에서 내려와 근처 마을에 며칠 더 머물렀어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저녁엔 강가에 앉아 별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 여행은 전라도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작은 펜션에 머물며 매일 아침 해변을 걸었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후에는 마을 주민들과 어울려 김장도 하고 된장도 담갔어요. 젊은 시절 시골에서 살았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세 번째로는 제주도를 다시 찾았어요. 이번엔 한적한 마을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죠. 올레길을 천천히 걸으며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어요. 몇 시간이 걸리든 상관없이 제 페이스대로 걸었죠. 중간중간 쉬어가며 감귤도 따먹고 바다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제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과 더 깊이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물론 가끔은 외롭기도 해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자식들과 함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진을 찍어 자식들에게 보내요. 그러면 자식들도 기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혼자만의 여행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더욱 에너지 넘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들을 만날 때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도 부모님과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꼭 부모님의 체력과 취향을 고려해 주세요. 그게 진정한 효도일 테니까요. 어쩌면 부모님께 혼자만의 여행을 권해드리는 것도 좋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걱정되시겠지만 부모님께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나이 든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여유가 생기는 시기이니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아요. 저처럼 혼자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행의 즐거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다만 그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죠. 젊은이들은 활동적인 여행을,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조용하고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자식들이 저의 여행 방식을 이해해 주었듯이 우리도 젊은이들의 여행 방식을 이해해 줘야 해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